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달았어? 달았지. 이미 당신 곁에 지상파 UHD. 언제 어디서나 달면 행복한 유.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이태원역을 찾아 추모의 마음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이태원역에 나가 있는 김나은 리포터부터 먼저 연결해 봅니다. 김나은 씨. 네, 저는 지금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아마 많은 양의 꽃들이 보이실 건데요. 시민들이 이곳을 직접 찾으면서 꽃을 두고 묵념을 하면서 생긴 자발적인 추모 공간입니다. 잠깐 보시면 꽃들만 많은 것이 아니고요. 술이나 음료를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자와 같은 먹을 거를 두고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희생자들을 위해서 남겨둔 메시지인데 몇 가지 좀 읽어보면요. 꽃다운 청춘들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글귀도 보이고 있고요. 뒤쪽에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저 주말에 놀러 나간 거였는데 믿을 수 없었어요.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사람들로 가득해서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꽃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이곳 일부 상인분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일제히 문을 닫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부터는 전국적으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기도 했었죠. 운영 시간을 좀 알려드리자면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문은 운영 시간 외에도 가능하고요. 사고가 발생했던 이태원 관할구청이 용산구에서는 녹사평역 광장의 합동 분향소를 24시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희생자가 나오면서 경기도, 대구, 강원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추모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합동 분향소 위치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 현장 소식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연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였던 이태원 거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좁은 골목에 몰렸던 수많은 인파. 일어나선 안 될 대규모 압사 참사가 벌어지고 만 건데요. 네, 현재 시각 새벽 1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가 있었던 이태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축제를 즐길 새도 없이 일어나 버렸던 사고. 이번 참사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온 국민은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 여기로다가 모아가지고 구급대원들이 바리게이트 치기 시작하고 쓰러진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모셔놓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길에요. 심폐소생을 하고 있더라고. 저기 가고 이쪽에서도 또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 막 엄청 많이 실려 줄줄 나온다. 근데 솔직히 죽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예상치 못했던 참사에 누구보다 먼저 나섰던 건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도와 자발적으로 환자 구조를 위해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렇게 의식이 없었던 환자의 팔, 다리를 주무르고 또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람들. 곳곳에서 나선 시민들이 한뜻으로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환자가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뿐이었다는데요. 자신의 소지품이 없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뛰어다녔던 이들, 더 빨리 나서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사망하신 분들
이제 그 얼굴을 덮어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덮어드리고 중요 부위도 덮어드리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뛰어가서 계속 CPR을 했는데 한 분은 살았는데 나머지는 제가 좀 더 빨리 갔었으면 많이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진짜 너무 미안하고. 지금 또 한쪽에는 지금 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환자들이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는 임시 응급 의료소를 마련해 부상자들의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비좁은 곳에서 이어진 열악한 구조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또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텐데요. 폭 4m가 채 되지 않았던 이 좁은 너비의 골목, 또 게다가 경사까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다치신 거예요? 이거 분장 아니고 다치신 거예요? 참 밑에 쪽에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데 뒤에서 계속 밀고 앞에서 밀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력을 다해 현장에 도착한 이 구급차들은 밤새 끝도 없이 희생자들을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임시 안치소를 거쳐 수도권 40여 개의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지금 이 뒤쪽 건물 안에 지금 사고 때 사망한 시신들이 지금 이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2,600여 명의 경찰, 소방, 또 행정 인력이 투입이 됐고 전국에서 180여 대의 구급차가 동원이 됐지만 참사를 수습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가족과 또 지인을 찾는 비명, 또 울음소리. 허망한 죽음 앞에 대한민국은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장 계속해서 정리 중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시민들이 흘리고 간 신발들인 것 같은데 특히 이런 거는 지금 뭐 혈흔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운동화 좀 피해 묻었네요. 사라지지 않을 그날의 흔적들. 이번 이태원 참사 충격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비규환 같던 이 현장에서도 심폐소생술에 뛰어들고 또 들것을 밀며 힘을 보탰던 시민들. 너나 할 것 없이 주저하지 않고 나섰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시 봐도 참 믿기가 힘들고 참담한 심정인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도왔는데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고 위험을 느낀 시민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이 사고 전부터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서 걷기조차 어려울 상황이었습니다. 자, 헬로윈 축제가 비극으로 변했던 12시간의 현장 기록 만나보시죠.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헬로윈. 지난 토요일 많은 인파가 쏠린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축제가 참사로 바뀐 건 순식간의 일이었는데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이태원에서 사상자 300명이 넘는 압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시민까지 나서 환자들을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했어야 하는 상황. 도무지 믿기가 힘든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이태원 참사 12시간의 기록을 취재했습니다. 헬로윈을 이틀 앞둔 주말인 지난 29일 6시 이태원. 초저녁부터 수많은 인파가 쏠렸는데요. 이날 하루 이태원역 이용객은 약 13만 명. 전주에 비해서 3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거리 곳곳은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만에 할로윈 한 거잖아요. 이번이 진짜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할로윈이다 보니까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손님이 더 많아져요. 저녁 8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도로와 차도가 구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죠. 사람들은 자동차 사이로 오가면서 무단 횡단을 했고 여기에 교통 대란까지 겹치면서 도로 위는 그야말로 주차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도로 통조에 나섰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이태원 골목 뒤편, 밤 10시쯤이 되자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취재진도 무리에 휩쓸리듯이 이동하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행렬이 멈춰섰습니다. 바로 사고가 났던 그 시각 골목 10m 앞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쏠리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10시 20분쯤 인파에 밀려서 옆 골목으로 빠져나왔던 취재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를 발견했습니다. 구급대원은 4분 만에 현장 근처에 도착했지만 교통체증과 사람들로 인해 사고 현장까지 접근하지 못했는데요. 인원 통제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도착한 현장, 곳곳에서 구조 요청이 터져나왔는데요. 구급대원과 경찰, 시민들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구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사람들까지 쏠리면서 혼란스러워진 현장. 경찰이 급하게 사고 현장을 통제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구급차도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밤 11시가 다 돼서야 시작된 구조. 이송침대가 부족해 시민들이 함께 옮기는데요. 서둘러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들. 구급차에 있는 심장 제세동기 사용을 위해서 심정지로 위급했던 환자의 응급처치부터 먼저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참사. 구급대원이 부족하자 현장에 있던 시민들까지 나서서 손을 보탰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1분 1초가 급한데요. 골목 부근,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던 이들은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밀리면서 위에서는 밑에서 올라오고 여기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밑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버티다가 계속 밑에 깔려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쪽 다리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시간 뒤 경기와 인천, 충청, 강원에서까지 파견된 구급차가 이태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조가 이어졌지만 심정지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새벽 1시 30분 집계된 사망자는 59명. 사망한 희생자들은 임시로 건물 안에 옮겨졌습니다.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사람까지 보이는데요. 친구가 있는데 사고가 나고 소방서가 와서 CPR을 했대요. 근데 너무 무섭다고 여기 맨 오른쪽에 앉아있던 친구인데 지금 말을 안 해요. 너무 놀라가지고. 현장에서 사망한 친구가 어디로 이송됐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같이 사고 나니까 그럼 이분들은 지금 다목적으로 가신 거예요? 저쪽에 계신 분들 다 병원에 가고. 그 시각 사망한 희생자들은 인근에 있는 병원과 체육관으로 이송되고 있었죠. 사고 현장 인근 종합병원. 부상자를 태운 구급차가 도착하면서 병원 앞 도로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이날 이 병원에만 총 79대의 구급차와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이송됐다고요. 사고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병원으로 속속 달려왔습니다. 환자의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아서 출입이 안 되는 상황. 가족들은 답답할 뿐인데요. 사람들 인파에 껴서 좀 딸려갈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껴가지고 그러면 저랑 멀어졌고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연락이 안 되는. 사고 현장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남성은 실종된 친구를 찾기 위해 밤을 지샜습니다. 소방버스로 환자가 옮겨지는데요. 새벽 3시 사망자는 120명, 부상자는 100명에 달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지만 병원 앞은 연락이 끊긴 자녀나 친구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형이 지금 여기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걱정 많이 되고 힘도 많고 최대한 정신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실종자 부모님한테 같이 있었던 친구가 그 상황을 전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애타게 찾던 딸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버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연락이 끊긴 실종자 가족들은 밤새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시신을 임시로 안치한 체육관. 신원이 확인된 시신부터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락이 닿지 않는 딸의 인상착의를 종이에 적어서 구청 관계자에게 전달하는데 이렇게나마 딸을 찾을까 싶었던 엄마. 그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쪽지를 받습니다. 자녀를 찾기 위한 애타는 발걸음은 밤새 이어졌는데요. 참사 8시간이 흐른 새벽 6시, 사고가 수습된 이태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텅 빈 참사 현장은 출입이 통제된 채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만 남아 현장을 수습하고 또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있었는데요. 참사 희생자들을 애타게 찾는 전화벨이 울리는 거리. 주인 잃은 물품들이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31일 오후 3시까지 접수됐던 실종 신고는 4,500건.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 축제를 즐기던 꽃다운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이곳 주민센터가 유일하게 현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실종자 가족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사 다음 날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기 위한 신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10시까지 접수 건수가 335건이고요. 누적 합계가 맞네요. 지금 1,736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종자 가족분들의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센터 3층에서 실종자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요. 직접 방문을 하거나 유선상으로 연락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따님이시고요. 인상착의. 예, 그대로 오셨고요. 일단 그 리스트업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 기본적으로 그 서울시청에 올려서 서울시청에서 연락이 기본적으로 갈 거예요. 리스트하고 지금 특이사항 있으면 그때 연락이 드려요. 센터 내부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신고를 마치고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날 접수된 실종 신고는 오후 3시 기준으로 4,5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등록증도 자기가 있으니까 누가 주민등록증 외우고 다니나요? 그럼 지금 확인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청 신고 내놓고 기다려야지. 그게 사실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까 저를 몇 분 있길래 선생님 여기 오세요. 왔고요. 왔어요. 자, 이렇게 실종자 접수센터에서 나온 한 유가족은 허탈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있으니까 힘만 들고 가라보더라고요. 가서 와서 근데 이제 죽었다 보니까 시신이 있다니까 이제 정신이 나가지. 이번 참사로 발생한 사망자 유가족들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부상자들이 이송된 병원에서도 가족을 찾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었는데요. 여기 잠있어. 딴 데 간 거야? 다행인 거야. 다행인 거야. 아니야. 공부센터 안에 저기 부상자들은 있나 좀 알아봐주면 안 돼요? 지금 부상자는 자, 환자들이 분산 이송되면서 위치 파악도 어려웠던 상황. 여기서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일로 실려간다고 얘기를 안 해서 아무도 여기를 실려갔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기로 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그 다음에 안 해주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는 가족들. 이태원역으로 향한 발걸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태원역 바로 앞에 이렇게 꽃을 두고 애도를 표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가져온 꽃과 편지들로 마련된 추모 현장. 희생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또 한뜻으로 기도하는 추모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녹사평역과 또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많은 추모객들이 찾아왔는데요. 거기서 편안하게 꽃 피우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음 생에는 꼭 어떤 꿈을 꼭 다 이루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흔적이 남아있기도 했는데요. 현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상자는 현재 모두 수습이 끝났습니다만 경찰을 비롯해서 많은 취재인들이 이곳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갑자기 발생한 참사에 사고 현장은 여전히 분주해 보였습니다. 현장을 수습하는 경찰부터 또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사고 현장. 당시 흔적이 곳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습이 안 된 곳이 꽤 많아요. 여기도 지금 혈흔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인근 골목에 남겨져 있는 혈흔. 참사 현장뿐만 아니라 일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폭 3.2m, 길이 40m의 경사진 골목에서 발생했던 이번 참사. 골목 위아래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엉키던 중 넘어진 사람이 생겼고 아래 방향으로 사고가 커졌던 겁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금요일 전날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상식적으로 토요일에는 사람이 더 모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로변은 통제했었어요. 안쪽에는 경찰, 소방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전 인근 골목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사고 지점뿐만 아니라 이 일대의 모든 골목은 통제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때도 할로윈만큼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도로도 통제 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방 통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제는 그게 없었고요. 도로도 통제도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 뭐 사람들 일방 통제 그런 것도 아예 없고 그냥 다 지속해가지고. 자, 이번에 이태원에서 열렸던 지구촌 축제. 당시에는 도로를 나눴던 펜스부터 시민들을 통제하던 이 통제관까지 현장에 있었는데요. 왜 이번에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거는 이제 행사 주체가 있었고 이번 거는 행사가 아니라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모인 거죠. 행사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규정이 있었으면 당연히 뭐 저희가 준수했겠죠.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나 상인들은 경찰이 대로변은 통제하되 골목 안쪽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대체 왜 경찰은 대로변만 통제를 했던 걸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공개됐던 경찰 보도자료에는 병력을 투입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헬로윈 축제나 뭐 이 관련해서 아마 우리 홍보에서 문자 불도 이렇게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제 그 도로가 어떤 인파로 인해서 도로 혼잡이라든지 이렇게 점거라든지 거기서 언급된 대로 범죄나 아니면治安 상황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최 측이 따로 없어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자체와 또 교통통제 위주로 나섰던 경찰. 전문가들은 이런 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그 이태원 참사처럼 주체자가 없는 데에 대해서 뭐 매뉴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얘기인 거고요.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겁니다. 교통 통제하고 인명 사상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잘 그 역할을 수행했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두 차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자, 여기서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였냐면은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보다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섣부른 결론을 내고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과 또 정부의 대응에 외신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언급한 군중 대비 적지 않은 인력이 배치됐다는 말에 CNN은 참사 이전에 많은 군중을 예상했을 것이며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감식반이 현장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제 오후 2시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안전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저는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편안한 곳으로 많은 영자들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전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사고 재발 방지와 더불어서 심리 치료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엔 이태원 현장에 나가 있는 김나은 리포터 다시 연결해 봅니다. 김나은 씨. 네, 저는 지금 이태원 참사 현장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상자가 발생했던 그 골목인데요. 아직까지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당시의 잔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앞쪽에도 꽃다발들이 놓여 있는데 직접 이곳을 찾는 분들의 발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신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직접 현장에 있었던 구조됐던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생존자들이 가장 사실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들이 이제 그 경험했던 것들을 사실은 재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아니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재경험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의 좀 면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좋을까요? 우선은 자기 네. 자신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받아들여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유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 그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체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마련하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유가족이 많이 도와주려고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유가족 말씀하셨는데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가족도 사실은 같은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책감이 생기고 원망이나 분노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유가족도 그 같이 있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오고 어려운 걸 도와주려고 하면 본인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분들도 증상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같은 이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고 직후 목격자들이 실시간으로 사진 또는 영상을 SNS에 많이 올렸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보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트라우마는 본인이 겪지 않더라도 목격하고 보기만 해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증상이 이제 재경험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그 재경험이 되면은 각성 상태가 상당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뛰고 숨이 차고 손이 떨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해리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분들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뭐 잠을 못 잔다거나 영상에서 떠오른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네. 하지만 그런 증상의 유사 증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급성 스트레스 장애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를 치료를 좀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고위험군으로 준해서 한번 우리가 스크리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심호흡 같은 거 하는 게 중요하고 네. 호흡 같은 걸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된다면 우리가 나비 포옹법이라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하고 안정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심리 지원단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문의를 통한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생존자 유가족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분들도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기상담 전화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서울광장과 녹사평 광장 합동분향소에서는 마을 안심버스도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는 9시부터 6시, 녹사평역 광장에서는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에는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심리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린 김난이었습니다. 군중이 한 곳에 밀집되며 발생하는 압사 사고, 그 특성상 한 번 벌어지면 수많은 사상자를 만드는 재난입니다. 해외에서나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위험을 키웠는데요. 다른 재해와 달리 다소 생소한 압사 사고, 대한민국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벌어진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참극이 빚어진 것일까요? 군중의 흐름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게 군진 밀도가 굉장히 높은 군중의 흐름일수록 더욱 위험한 곳인데 1제곱미터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인원수를 통해 군진 밀도가 정해지는데요. 밀집된 인원이 10사람 이상일 때부터 압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군집의 밀도가 10인 정도가 됐을 경우에 그 군중의 흐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군중의 흐름이 흘러다니는 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치 범람에 넘쳐 흐르는 급류처럼 시작되면 쉽게 멈출 수 없는 군중의 흐름, 갇히게 되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일단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이 미는 대로 끌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고 조금씩 공간을 확보하려고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몸이 안 움직여졌어요. 설상가상 과밀집된 군중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무게를 더했고 밑에 깔린 사람을 빼낼 수 없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길이 40m, 폭 3.2m의 좁은 골목길로 내려가려는 사람과 올라가려는 사람이 한데 뒤섞여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좁은 경사로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자 연쇄적으로 실족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수백 명의 연결된 힘들이 환자들을 누르거나 아니면 압박했을 거기 때문에요. 강한 압력을 받으면서 흉곽팽창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산소증에 빠지니까 심정지가 유도되면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쓰러지지만 않았다면 괜찮았던 걸까요? 두 발로 선 상태로 의식을 잃거나 사망한 피해자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사이 꽉 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머리가 핑 하면서 어지럽더라고요. 피가 작아가지고 가슴 졸리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입으로 하 이렇게 숨쉬면서 버텼어요. 이번 사고 상황에서는 앞뒤에 있는 군중에 의해서 누군가가 눌리면서 이렇게 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면 충분히 서서도 의식을 잃거나 또는 심정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 슬픔과 충격이 쉬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 비극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던 것인지 무거운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난 지 지금 사흘이 흘렀는데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소방방재 전문가 이영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무려 15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이런 참사,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좁은 골목, 또 구간은 사실 굉장히 좁았습니다. 폭은 4m, 길이는 한 50m 정도 되는 구간에서 많은 인원들이 집중되면서 한 명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도미노처럼 계속 넘어지는 중첩되는 상황들이 반복됐는데요. 네. 사실은 골목에서
3m 상황은 발생했지만 사실 이미 이 이전에 이 골목 주변 또 다른 인근 골목들도 모두 사람들로 포화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로 본다면 사실은 위험 상태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사실 넘어짐이 아니었어도 만약에 이 인근 지역에 뭐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뭔가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똑같이 많은 이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뭐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해의 확대 요인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발생하기 최초의 이런 뭐 넘어짐을 유발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소방관 또는 경찰관 제복 분장을 해서 이제 혼란을 키운 것도 있는데 재난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로서도 법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 제복 및 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 구조에 따르면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경범죄의 처벌 규정에 따르면 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또 과태료 처분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재난 대처에 이번 상황처럼 굉장히 큰 차질을 빚거나 또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복 복장은 꼭 이런 처벌 규정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분들이 자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복 분장뿐만 아니라 이번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져갔던 다양한 소품들도 위험을 초래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할로윈 특성상 다양한 이제 분장들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과정에서 날카로운 뭐 이런 분장이라든지 소품들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중첩되고 가까워지면서 긁히거나 혹은 찌르는 이런 상처들을 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신구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위험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이 많이 신는 하이힐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도 사실 좀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이런 재난 상황 시에서 잘 벗겨지거나 또 이런 상황에서는 발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 발이 보호가 안 되면 또 자연스럽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이힐 또 경사로에서의 이런 하이힐의 균형을 잡기도 더더욱이 어려웠기 때문에 신발 복장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한 위험한 요소로 작용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전 많은 시민분들이 피해자 응급구조에 손을 보탰는데요. 네.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몰라서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반응도 많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이렇게 많은 대부분 소방에서 응급구조로 출동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의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번 현장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거의 수백 명이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응급의료나 응급의료진이 이제 대처를 하기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실 수 있는 일반 시민분들이 다행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었습니다만 워낙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심정지 환자의 생사 4분의 골든타임에 달렸습니다. 환자의 혈액 속에 남아있는 용존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심장 압박만 하셔도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사망 시간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자 깨야 할 누사를 기억해 두세요. 환자 발견 시 깨워보고 119에 알리고 손꿈치로 눌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요. 가슴 중앙에서 5cm 깊이로 힘을 가하며 분당 100에서 120회 압박을 반복하면 됩니다. 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소방, 경찰 등의 국가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통제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매뉴얼도 없고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미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역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규정이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의 적용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을 보면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이를테면 치안이나 통제 인력을 투입한다고도 되어 있고요. 또 주체가 있다면 주체가 이런 안전관리 계획들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안전한 조치를 예방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참여 예상 인원들이 1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만 사실 행사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체가 없어서 이러한 분의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많은 인원이 몰렸어도 사실은 이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사각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이 압사 사고가 났던 골목길의 지리적인 특성을 보니까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 경사가 워낙 저 있고 좁은 골목길이었잖아요. 유독 사고에 취약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좁은 골목길이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조금 더 골목이 넓었으면 안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조금 더 넓었더라도 많은 인파, 워낙에 많은 인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위험성은 그대로 존재했을 겁니다. 다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큰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조금 더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교통을 통제하거나 혹은 또 교통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전적인 조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라든지 통제를 했었더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죠. 그렇군요. 무려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6명의 중고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이 압사 사고가 얼마나 큰 사상자를 낼 수 있는지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또 미흡했던 점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외신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목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과밀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상당히 익숙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상당히 경계심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평상시에는 이런 사고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을 알려서 이런 사고의 위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항상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바탕이 돼야겠고요. 국가적인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네, 연예계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강경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연예계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는 등 추모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에는 신인 남자 배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이지한 배우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소속사 측은 소중한 가족 이지한 배우가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다며 뜨거운 열정으로 아름답게 빛나던 이지한의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1998년생으로 올해 나이 25살인 이지한 배우는 2019년 웹드라마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는데요. 최근 올 연말 방송 예정인 지상파 드라마에 캐스팅돼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이 커졌습니다. 해당 드라마에서 이지한 배우의 촬영 분량은 아직 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배우 교체나 촬영분의 정상 방송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촬영을 중단한 드라마팀은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하고 추후 재정비해 촬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우로서 날개를 활짝 펴지도 못하고 영면에 든 이지한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영철 씨는 참사 몇 시간 전 현장을 방문했었다며 더욱 가슴 아파했는데요. 저도 8시쯤 이태원에서 짧게 촬영을 진행을 하고 철수를 했었는데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자리에서 있어서서 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022년 10월 잊지 못할 깊은 상처로 남게 되겠죠. 최하정 씨 역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무거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뉴스를 계속 보는 게 힘들었는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나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고 이번 주도 또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진심의 위로와 따뜻한 관심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공표되면서 방송 연예계도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방과 공연 행사 등을 취소했습니다. 참사 다음 날 진주에서 콘서트 준비 중이던 장윤정 씨는 공연 몇 시간을 앞두고 공연 취소 소식을 알렸는데요.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날 안동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가수 영탁 씨 역시 당일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도 행사 당일 오전 긴급 취소되는 등 계획됐던 페스티벌과 행사들 역시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영화계 역시 애도에 동참했는데요.
영화 자백과 리멤버의 배우들은 무대 인사 일정을 중단했고요. 이달 개봉 예정인 마동석 씨 주연의 영화 압구정은 어제 예정되어 있던 제작 보고의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참사 이후 싸이, 지드래곤, 이민정 씨 등 연예인들 역시 SNS를 통해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또 유방암 투병 중인 서정희 씨는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라며 자신도 자녀가 있어 더욱 남의 일 같지 않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남궁민 씨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면서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낸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들 외에도 계속해서 많은 연예인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시각 8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물가 상승에 시민들은 지갑 열기 무서운 상황인데요. 김장철을 맞이해서 지난달보다 배추는 70% 이상, 물은 30% 이상 물가가 올랐습니다. 서민들의 그 심정 직접 들어봤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체감이 좀 되세요? 장복이 겁나요. 다음 달에는 또 김장해야 되잖아. 물가가 한꺼번에 뭐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먹기는 먹어야 되고 돈은 들어가야 되니까는 힘들지요. 그런데 이 가족은 가격 걱정 없이 장을 보느라 손이 바쁩니다. 그래. 많이 사셨네. 네. 아니 이렇게 많이 사면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저희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왜요? 그건 다 비결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거면 어느 정도 저렴한 건데요? 20% 저렴해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덕분인데요.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김장 재료를 살 수 있습니다. 배추, 무, 대파 등 14개 품목이 선정됐으니 확인은 필수. 유통업체마다 할인 품목이 다를 수 있는데요. 마트는 제품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어느 정도 알뜰 구매하신 거예요? 20% 적용받아서 2만 원 정도 세이브한 것 같아요. 야 역시 똑 부러진 따님을 두셨네. 살림꾼이에요. 하지만 네. 저한테는 안 되죠. 예? 방법이 더 있나요? 노하우 있어요? 그럼요. 그 노하우 보고 싶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여기는 전통시장이잖아요. 예. 전통시장에서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예. 당당하게 걸어가는 재현 씨. 할인 노하우가 2가지나 있다고요. 오이 얼마씩이에요, 어머니? 3개 2,000원. 요거로 결제할게요. 예. 휴대전화를 이용한 첫 번째 알뜰 구입 방법은 바로 제로페이.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결제도 끝입니다. 예전에 사놨던 농활 상품권을 이용해가지고 구매를 하면 30%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전통시장에선 김장 채소류를 30%까지 3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 판매한다는데요. 이런 할인 혜택을 놓칠 수 없겠죠. 선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 유통업체별 행사기간, 할인 품목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매장 내 광고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세요. 바쁜 사람들을 위한 전통시장 배달앱에서도 주문과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30% 할인된 금액으로 오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합니다. 알뜰 구매하시는 분이 많이 오죠.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저희도 장사 잘 되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유 어머니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양손 가득 들고 다녀도 무거운 걸 모르겠어요. 전국 820여 곳에서 20-30% 농축산물 할인이 지원되니 확인해보세요. 오늘 하루 구매한 식재료로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사온 싱싱한 배추와 김장 채소류와 김장에 빠질 수 없는 수육까지 준비했습니다. 먹기 좋게 고기가 익었을 때 살살 썰어주면 무채와 각종 채소들로 먹음직스럽게 한 상 가득 채워졌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식사 시간. 가족들이 뽑은 최고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나는 이거. 엄마는 안전하긴요. 3일부터 전통시장을 비롯한 전국 820여 곳에서 할인이 가능하니 올해 김장김치는 알뜰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유례없는 참사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사고 당시의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 공유하거나 이를 시청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네 모습을 되뇌이고 생각해서